안녕하세요. 장말총각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남녀관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애착관계 형성이라고 거의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서 갈등의 씨앗이 뿌려진다는 것이죠. 특히 성인의 애착관계 형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많은 학자 그리고 연구자들은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애착 스타일이 그 사람의 사고 과정뿐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질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의 애착관계 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애착 형성 인터뷰라고 하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부모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터뷰 대상자들이 과연 어렸을 때 행복한 시절을 보냈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서술 스타일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터뷰 대상자들이 어린 시절의 행복한 혹은 불행한 기억을 떠올릴 때 어떤 식으로 그 기억을 설명하는지,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묘사 과정 중에서 성인 애착관계 전문가 혹은 연구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독특한 반복되는 특정한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된 패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터뷰 대상자들의 성인 애착 스타일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이들과는 다르게 성인의 애착관계 형성 스타일은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 중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 중에서 몇 가지만 쏙쏙 빼가지고 한번 짤막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스타일의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자가 진단해 보시길 바라요. 우선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성인들의 경우 비록 자기가 서술하는 그 기억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잊고 싶은 기억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명확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서술합니다. 또한 어려운 어린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리고 일관되게 서술하죠. 간단히 말해서 안정형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성인들의 경우에는 과거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 입장에서 과거에 비록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때를 좀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회피형 그리고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성인들의 경우에는 불행한 어린 시절 자체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합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나에게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를 부정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늘 우리의 무의식에 그 흔적을 우리 평생 동안 남기게 되어 있죠. 그렇게 설령 과거의 경험이 비록 불편하고 그리고 불안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서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회피형 그리고 불안형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성인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그런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완강하게 부인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꾸준하고 그리고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초기 애착 관계가 지금 나의 성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과거 경험, 과거 기억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요소로 뭔가 조작을 시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왕왕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피형 그리고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성인들은 과거를 철저하게, 특히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그 과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긍정적으로
조작하고자 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자기도 모르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또한 회피형 그리고 불안정형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성인들이 자기 어린 시절을 묘사했을 때 부모에 대한 내 사랑의 요구, 하지만 부모의 거부, 그것에 대한 어떠한 일관된 설명이 꾸준하게 관찰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들의 어린 시절 설명과는 달리 부모가 굉장히 사랑스러웠다는 아주 역설적인 혹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죠. 결국 회피형 그리고 불안정형 애착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성인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역설적이면서 일관성이 없는 긴 답변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부모로부터 상당히 침입적인 양육을 받았다고 보고합니다. 결국 회피형 그리고 불안정형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인들은 그 사람의 정서 상태가 여전히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비록 이들은 어려운 어린 시절이 지금의 나와 완전히 관계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부인하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무의식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어린 시절 발생한 부정적인 사건, 사고들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불안정형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파트너에게 끊임없이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릴 적 사랑에 대한 거부의 경험이 여전히 무의식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집착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나에 대한 사랑의 욕구를 거부할 때 갑자기 화를 느낀다고 하네요. 따라서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욕구를 요구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회피형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성인들의 경우 애정어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욕구와 감정에 반응하는 것도 상당히 둔감하죠. 더군다나 자기 감정에 대한 통제 수준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트너에게 자신의 감정을 잘 숨깁니다. 실제로 회피형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인들의 경우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달달한 말, 그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창피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덜 웃고 스킨십도 더 적으며 그리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나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고 나름 보편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